안녕하세요. 비트코TV입니다. 요즘 XRP 차트를 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ETF 뉴스는 쏟아지는데 가격은 애매하게 흔들리고 빠질 때는 유난히 크게 빠지는 구간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단순 가격 전망이 아니라 자금 흐름, 블록체인, 인프라 정책 변화를 함께 보면서 최근 조정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가격은 지루해 보이지만 뒤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난다입니다. 최근 XRP 가격은 $2 중반에서 박스권을 그리며 큰 변화 없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여전히 하루 수십억 달러에 이르고 자금 유입은 살아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보통 두 가지 신호입니다. 큰 손이 조용히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쌓는 중이거나 혹은 방향 전환을 앞두고 시장 전체 레버리지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겉으로는 지루한 횡보지만 속을 보면 판이 서서히 전환되는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하락을 악재 관점만으로 보면 놓치는 흐름이 많다입니다. 가격이 빠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악재를 찾습니다. 하지만 XRP는 조정 타이밍마다 과도한 선물, 레버리지 정리, 뉴스 후 매도 패턴 반복, 거래소 재고 감소가 함께 나타납니다. 즉, 하락처럼 보이지만 단기 세력 정리 플러스 장기 수급 재배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걸 모르면 끝났다고 보게 되고 알면 지금은 구조를 보는 구간이라는 게 보입니다. 세 번째, 거래소에서 사라진 XRP 물량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몇 달 사이 전 세계 거래소에서 65억 개 이상의 XRP가 빠져나갔습니다. 주요 거래소 재고는 160억 개 수준에서 현재 60억 개대까지 감소했습니다. 누가 가져갔을까요? 데이터는 개인이 아니라 기관, 대형 지갑, OTC 데스크 중심의 매집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런 자금은 단타가 아니라 결제, 담보, ETF 구조 속에 장기간 잠기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흔들릴 때도 온체인 분석가들은 투기 세력은 털리고 기관은 모으는 그림으로 해석합니다. 네 번째, ETF로 유입되는 자금은 성질이 다르다입니다. 스팟스 XRP ETF에는 하루 수천만 달러가 들어오는 날들이 있고 상장 이후 누적 유입은 이미 수억 달러를 넘긴 상품도 있습니다. 이 자금의 핵심은 장기성입니다. 연금, 재단, 보험 자금은 오늘 사고 내일 파는 돈이 아닙니다. 또한 알트 ETF 중에서도 XRP의 유입 속도는 유난히 두드러집니다. 즉, ETF 자금은 단순 상승 동력이 아니라 바닥을 두텁게 만드는 구조적 수요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기술적 구간은 방향보다 시나리오 점검을 위한 도구다입니다. 위쪽은 2.44에서 2.46달러의 과거 매물대가 있고 이 구간을 일봉 마감 기준으로 돌파하면 2.60에서 2.61달러가 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형태입니다. 꼬리만 찌르고 밀리는지 아니면 2.6 위에서 안정적으로 마감하며 새 박스권을 형성하는지에 따라 다음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쪽은 2.11달러가 1차 지지, 이탈 시 1.7달러대까지 열립니다. 지금은 위아래 모두 열려있는 중간 구간입니다. 여섯 번째, XRP 레저는 차트보다 국제 인프라 레일로 보는 게 맞다입니다. XRP는 브릿지 자산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고 국제 결제, 유동성, 인프라 일부로 검토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XRP가 얼마보다 XRP가 글로벌 금융 배관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까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일곱 번째, DTCC 프로젝트 아이온에서 XRP 레저가 보여주는 위치입니다. 미국 증권, 파생결제의 핵심 기관 DTCC가 추진 중인 온체인 청산 시스템 프로젝트 이온 후보에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XRP 레저가 공식 등장합니다. 이는 XRPL이 실제 전통 금융 인프라의 백오피스 후보로 검토되는 단계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여덟 번째, 미국 국채 토큰화 흐름 속 XRP의 잠재적 역할입니다. 토큰화는 글로벌 금융의 핵심 트렌드이며 특히 미국 국채의 온체인 전환은 매우 큰 시장입니다. 리플, 블랙록 등이 참여하는 이 구조에서는 토큰화된 국채가 담보처럼 글로벌 금융망을 돌고 그 사이에서 교차 완전 브릿지를 XRPL과 XRP가 맞는 구조가 검토됩니다. 이 경우 XRP는 단순 코인이 아니라 국제 금융 파이프의 압력을 견딜 자산으로 재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아홉 번째, 스위프트의 한계와 XRPL의 대안적 역할입니다. 스위프트는 하루에 5조 달러를 처리하지만 송금 시간, 비용, 추적 한계가 큽니다. XRP 레저는 수초 결제, 낮은 수수료, 대량 처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안 레일입니다. ISO 2002 표준과도 연동되며 앞으로 스위프트 메시지 플러스 XRPL 결제라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가능해집니다. 열 번째, 2026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책은 시장 구조를 바꿉니다. 일부 규제 전문가들은 2026년 전후로 암호화폐 혁신 면제, 프레임 도입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스테이블코인 토큰 증권 법안도 미국, 유럽, 일본에서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XRP는 이미 미국 법원에서 일부 규제 명확성을 확보한 상태라 정책 변화 속에서 유리한 위치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11번째, 리플 스테이블 코인과 XRPL 생태계를 바라보는 기관의 시선입니다. 리플 스테이블 코인은 상장 직후 빠르게 시총을 늘리고 중동 규제 허브 화이트리스트에도 올라 있습니다. 이는 XRPL 기반 결제, 담보 생태계가 기관 투자자에게 점점 매력적이라는 신호입니다. 12번째, 그렇다면 지금 하락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입니다. 지금 XRP는 수급 재편, 인프라 진입, 정책 변화, 세 축이 동시에 움직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은 단순 악재가 아니라 새 판으로 넘어가기 전 단기 자금 정리 과정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13번째, 숫자보다 위치를 보아야 한답니다. XRP가 얼마까지 갈까보다 XRP가 글로벌 디지털 결제 시스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가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위치가 확정되는 순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ETF 유입, 거래소 재고 감소, ISO 토큰화 관련 뉴스가 그때 그게 신호였구나 하고 보이게 될 것입니다. 14번째, 지금 XRP를 둘러싼 흐름은 단순 유행이 아니라 장기 인프라 재편의 초입일 수 있습니다. 판짜기를 넓게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돕기 위한 시각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